앞으로의 지금 시장 흐름 전개상 오늘은 이게 가끔씩 그렇게 좀 어떤 때는 그냥 이런 가능성 경우의 수저가인데 좀 명료하게 요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림들이 딱 좀 정리될 때가 있는데 이번엔 굉장히 희한하게 2029년까지 이게 좀 이상해요. 저도 이상해요. 제가 보면 보통 한 6개월 내지 그렇게 한 4개월, 1개월 이 정도 주로 예측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2029년까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보여갖고요. 희한한 거죠. 근데 작년도 여러분들 배워 산다고 방송 4월달 그런 때 지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V자가 왜 나오는가, V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면 그게 다 연속선상으로 다 이렇게 이어져요. 파노라마처럼. 근데 오늘은 일단 보이는 것만 좀 얘기를 들으면 운용력이 봤을 때는 연중의 이 코스피 그렇다고 지금 크게 막 단기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수가 지금 이격이 워낙 크니까 또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올 건데 이 연중 흐름에 있어서는 올해 지금 아직 1월이잖아요. 올 지금 11달이나 남았는데 연중 흐름에 코스피가 좀 더 빠질 게 있긴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한 2,470포인트 그리고 연중 어느 시점인가는 2,270도 한 2번 정도 찍는 날이 있을 거예요. 빠르면 상반기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연중의 지수 하락 목표치 오늘 연중에 한 2,470 정도 찍는 시점도 있지만 조금 어떤 특정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한 2,270 찍는 날도 있을 건데 그 찍으면 앞으로 그 이후 시점에도 아마 그 2,270 지수 다시 보기는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연중 내지는 조금 중기적으로도 대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찍는 날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찍는 날이. 근데 현재 시점은 어떻든 또 극단적으로 단기 과매도 구간이니까 너무 여기에 막 염두해갖고 야 지금 아직 2,700인데 지금이라도 막 종목들 투매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 이것도 막 이렇게 우뚝뚝뚝뚝 하고 저러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과매도 구간에 또 한 보름 막 한 달 이러고서 또 이제 시장 안정되고 또 이제 좋아진 척하고서 이제 또 반등 나오는 시점들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제 시장 좀 편안하고 이제 좀 투자할 거 할만하네 그런 시점으로 또 이제 단기적으로 막 또 한 두어 주 또 이제 급락 요즘처럼 주는 시점들도 나오고 그런 양상들이 올 연중에도 한 상반기에도 한 3차례 정도는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빨리 팔아놓고선 그 주식 그만두자 이러면 또 안 되고요. 변동성 자체는 워낙 올해 좋은 해니까 올 연중 내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중 어느 시점 이제 요 1차 2,470, 2차 2,270 대바닥을 도달한 이후에는 운용률 봤을 땐 즉시적 급등 안 나와요. 이게 좀 흔히 좀 바닥 따지기 등락이라고 하죠. 섹터는 돌려요. 그 와중에 보면 이제 게임, 메타버스, NFT 그런 것도 보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세적인 사이클 해갖고 이제 랠리 구간도 만들고 또 그 바닥 따지기 구간 중에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 수소 이런 것들도 한번 한 보름 정도 사이클 세게 줄인 적도 있고 또 바이오 이런 것들도 저거 하고 또 IT 이런 것도 그렇고 바닥 따지기 등락 중에서는 계속 그러고 순환을 근데 길게 주진 않아요. 작년도까지처럼 한 2달, 3달 이러고 준 게 아니고 2주, 3주 이러고 주죠. 그런 식으로 바닥 따지기 등락 좀 나오는데 그런 형국들이 내년 봄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요. 지수가 크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상반기 중에 보면은 계속 급반등 또 이격이 이렇게 커진 시점엔 급반등 보름 한 달 나왔다가 그리고 또 한 보름 해갖고 확 뺐다가 이러다 보면은 아까 지수 때 한 초여름이나 여름 정도 되겠죠. 2470, 2270을 찍는데 찍고 나면 바로 지수를 이게 올려버리는 게 아니고 한 내년 봄 정도까지 계속 바닥 따지기 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섹터 순환매만 한 2주, 3주 단위로 그냥 세게 그냥 돌리고 그런 현상들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1년에 이제 느릿느릿한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2025년 연초부터 2029년 연초까지 여기서 대세 상승이 아주 세게 나와요. 정말 세게 나옵니다. 역대급으로 나와요. 역대급으로 아주 센. 이번 지금 10년 유동성 랠리뿐만 아니고 사실 20년 유동성 랠리죠.
이 유동성 랠리의 지금 근원은 2009년도 상반기 그때 각국 정상들 뭐 G20 정상들 주마다 만나고 G20 경제 재정 장관들 주마다 만나고 해갖고 그때 야 이제 유동성 대버블 장세를 가져가자. 빚이 이렇게 많고 자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 수장들이 각국이 다 그러니까 수장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긴축하자. 부채를 축소시키는 긴축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도 주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높은 부분이 해소가 안 되죠.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죠. 긴축을 하면. 근데 유동성 뻥튀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부채를 이렇게 더 늘리고 그 부채, 자산 가치를 10년, 20년에 거쳐서 자산 가치 부풀리기를 계속 같이 하자.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채는 요만큼 늘었는데 자산 가치 이만큼 느니까 어떤 효과가 나요? 그렇죠? 부채가 확 축소되는 그 효과. 그걸 합의한 게 2009년이니까 20년 이 유동성 버블에 사실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대상승 랠리가 와요. 2025년 연초. 거기서 2029년 연초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딱 파동도 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가서 보면 1파동 좀 느슨하게, 2파동 조금 더 가깊게, 3파동 조금 더 가깊게, 4파동. 2028년 이런 데 가서 4파동 나올 때는 그냥 막 뚜껑 열린 듯이 올라가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당연히. 2029년 연중으로 그러면 역대급 대폭락 나오죠. 그러니까 1919년도 세계 경제 대공, 뭐 하여간 역사책에 나오는 대폭락이 왜 나왔어요? 대버블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게 나오는데, 이런 흐름들을 나올 걸로 보이는데, 글쎄 이번에도 맞을까요? 이건 너무 지금 제가 봐도 이거 기존의 그 예측드린 것들도 물론 블록버스터지만 이거는 너무 더 시간도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과연 맞을까? 근데 뭐 맞는다고 뭐 대단한 것도 없더라고요. 응? 그런 거 맞추면 여러분들 뭐 워런 버핏 될 줄 알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매매가 잘 돼요, 매매. 자, 여기 어디에? 그래서 요런 양상들 지금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 이겨내야 돼요, 어떻든. 22년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들 23년도 이겨내야 되고, 24년까지 이겨내야 2025년부터 이제 2029년까지의 어떻든 이제 유동성 랠리의 끝판왕 장세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못 이겨내요. 예.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뭐 상반기 뛰어든 동학개미 투자자들 100명이 있으면은 2025년도 연초에 주식시장 떠난 사람이 97% 넘어가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제가 그래도 한 20년 이상 지금 주식 투자를 해오고 현업에서도 2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의 이제 여기서 이제 왕창 가둬뒀다. 그럼 그 다음 흐름에 이제 투자자들이 또 그 다음 랠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참여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녹는 경우도 있고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바로 안 떠나 있는데 1년, 2년, 3년 하고선 그렇게 시간을 두고 말려버리면은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또 대버블 장세가 오면은 또 돈만 들어가지고 대버블 장세 꼭대기에 와서 또 물리고 항상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여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2022년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게 위든 아래든 절대 그 시점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예요? 완전한 아래쪽 분위기잖아요. 공포를 막 그냥 공포가 없던 사람도 공포를 막 이제 일으키는 거면 그 공포에 또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또 그러고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데서 보름 한 달 동안 조정 없이 꾸역꾸역 또 오르면서 섹터 장세를 가져가면은 거기에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구나, 돈 더 투자해야지 이러고 몰입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야, 단기 급락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걸 그 시점 분위기에 절대 휩쓸면 안 되고, 올해는 같은 종목도 급락주가 또 급등주가 됐다가 또 한 보름 동안 급등주로 막 소문난 종목은 또 급락주가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주식 선물에 매수 매도를 놓고 본다면은 야, 이게 지금 막 급등해서 가장 급등을 많이 한 게 또 이제 매도를 통해 갖고 또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 순식간에 돌변이 되고, 가장 또 많이 빠진 놈이 또 갑자기 급등주가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변동성은 올해 아주 크게 가져간다고요.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 투자 관점으로 주식대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 그냥 묻어두면은 무조건 오르지, 이런 그냥 유동성 랠리에서는 여러분 코인도 그렇고 저거 하지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올 연말에 갖고 별로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런 면들이 있고,
올해는 뭘 돈을 내가 이걸 재테크를 통해 갖고 내가 뭐 이걸로 부를 이렇게 늘려야겠다. 내가 뭐 2억 원 투자해갖고 이걸 부를 이렇게 늘려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생존. 월별로 봤을 때 딱 뭐 500, 1000. 월별로 봤을 때 하여간 딱 어떤 생존을 위해서 위아래 딱딱 끊어먹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애다. 그런 건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 자체는 워낙 저거하고 심리만 조금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또 쉬운 해니까. 그리고 이미 대시세가 좀 발현됐던 종목들이 있죠. 그쵸. 유동성 랠리에 나름대로 뭐 빅테크 종목이니 뭐니 해가지고 현재 보면 아직도 주가가 반토막 났어도 퍼 수준 막 50배, 100배, 300배 이런 것들은 연말 가서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다음 달도 이제 반등 나오면 적당히 그런 건 무조건 이제 좀 큰 폭으로 비중 줄여가지고 연말까지 그거 들고 있어 버리면은 지금 손실이 예를 들어 뭐 한 30% 나 있다면 연말 가서 보면 70%, 80%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것들도 또 염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